그 사자 파트너라고 하죠. 사자 파트너가 특징이 뭐냐면은 뭐 사자라는 게 어떤 나한테 본인들이 그 엄청 사기를 치는 뭐 이런 거보다는요. 나하고 안 맞는 파트너인데 그걸 구분을 제가 못했던 거죠. 그래서 그 구분을 어떻게 좀 할 수 있는지 세 가지 특징을 좀 제가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 이제 발전을 안 해요. 정말로 발전을 안 합니다. 사자 파트너들은 나랑 안 맞아요. 그리고 어떤 뭐 사기를 가끔 칠 수도 있어요. 예. 돈도 사기 칠 수 있고 인맥도 사기 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시간도 네가 시간 3개월 투자하면 얼마가 나온다. 뭐 나는 인맥이 얼마나 많다. 그 다음에 나는 돈이 얼마나 있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정말 놀랍게도 본인 분야에 대해서도 생각보다 잘 모르시고요. 그리고 뭐 3년을 본 분이 한 분 계셨는데 최근에 그 자리 그 로직을 계속해요. 그리고 옛날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옛날 이야기를. 그래서 좀 요거는 좀 네, 그분의 특징인데 제가 봤을 때 그 밑에 이분이 있잖아요. 이 밑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유능한 분들이 많은데 자꾸 이분들이 떠나요. 근데 이분하고는 친하진 않아서 물어보진 않았어요. 이 밑에 있는 분들한테. 근데 너무 유능했어요. 제가 봤을 때. 근데 떠나요. 자꾸 떠나요. 근데 이분은 그 이야기를 나누면 자꾸 이 밑에 사람들이 뭐 욕심이 많아서 떠난다. 그리고 어떤 본인이 뭐 너무 본인 걸 하려고 떠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 들었을 때는 그게 아니었어요. 이분이 발전을 절대 안 하고요. 사짜 기질이 좀 있었습니다. 예. 사짜 기질이라면 이제 어떤 그 정직한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남의 돈을 막는 그런 사업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 로직 예를 들면은 3년 전에 이분이 했던 아이템이 정말 괜찮은 아이템이었거든요. 부동산 쪽 아이템이었는데 3년 전 이야기를 정말 계속하세요. 네. 그 당시에 자기가 홈페이지를 만들었는데 이 홈페이지로 돈이 자동으로 들어왔다. 요거 또 해야 된다. 지금 내가 그때 만들어 놓은 로직으로 다른 사람한테 돈을 다 벌고 있다. 다시 내가 해야 된다. 자꾸 이 얘기만 하세요. 근데 실제로 본인이 진행하는 건 하나도 없고요. 예, 그랬습니다. 그래서 야, 이런 사람도 있구나라는 걸 제가 깨닫고 그분 때문에 한 3개월 정도는 낭비했어요. 근데 낭비하면서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한 가지 영역만 하신 분들 좀 주의하셔야 돼요. 이게 좀 뭐 사람에 따라 많이 다를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한 가지 영역만 하셨거나 한 가지 영역에서만 성공을 하셨거나 한 가지 영역만 알고 계시거나 그리고 다른 영역에 대해서 알려고를 안 하시는 분들 그리고 다른 영역에서 수익을 안 내시려고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본인하고 아마 안 맞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시거나 어떤 제 책을 보고 계시거나 카페에 들어오신 분들은 대부분 좀 발전적이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1인 기업가라는 게 제가 해보니까 절대로 한 가지 영역에만 능통해서는 그 성장이 안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가지 영역에서만 수익을 내시려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뭐 이게 부동산이든 아니면은 본인 경제 재테크든 아니면 본인의 특별한 어떤 뭐 출판 분야든 이런 분들은 좀 그 문제가 뭐냐면은 한 가지 영역을 파트너로 이제 제가 마케팅을 하고 이분이 컨텐츠를 받잖아요. 근데 분명히 제가 마케팅을 하면서 컨텐츠를 많이 공부하고 배울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 컨텐츠를 빼앗길까봐 그 다음 정보를 안 줘요. 왜냐면 본인은 한 가지 영역에서만 수익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저한테 뺏기면은 그 다음에는 먹고 살 게 없다고 좀 판단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깨닫고 나서 정말 이런 한 가지 영역 하시는 분들을 좀 많이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분들 특히나 전문직 분들이 많으신데 전문직은 분명히 뭐 제가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못 들어가요. 근데 전문직을 가장한 그런 전문직 아니신 분들 있잖아요. 뭐 무슨 브랜딩 전문가 뭐 전문가라고 하신 분들인데 그런 분들은 특별한 자격증도 없고 어떤 그 컨텐츠에 대한 깊이도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한 가지 영역으로 계속 먹고 사시는 분들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파트너로서. 세 번째는 돈 문제를 좀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요거 제가 잘못 적었네요.
돈 문제를 좀 쉽게 생각하셔가지고 이제 어떤 약속이나 어떤 특별히 본인이 그러니까 같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좀 그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좋은 부분도 있어요. 이제 서로 돈 얘기하는 게 사실 껄끄럽긴 해요. 모든 영역에서는 다 껄끄러운데 이거를 정확하게 하지 않고 가시면은 나중에 문제가 굉장히 좀 커지더라고요. 저도 지금 거의 1년째 파트너로 굉장히 잘 지내고 있으신 분이 있는데 이분이 평상시에는 굉장히 너그럽다고 그래야 되나? 굉장히 착하고 선한 이미지예요. 근데 돈 문제가 딱 나오면요. 굉장히 칼같이 본인의 하실 말씀을 다 하세요. 처음에 제가 되게 당황스러웠거든요. 와, 이렇게 사람이 변하나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너무 그 관계가 좋아요. 왜냐면 평상시에는 서로 일 얘기나 이런 거 되게 깔끔하게 하고 돈 문제 나왔을 때도 이거를 진행할지 말지를 바로 말을 해주세요. 그리고 진행하게 되면 바로 어떤 입금을 해주시거나 저도 입금을 해드리고. 근데 그렇지 않은 파트너를 만나는데 자꾸 시간을 끌어요. 굉장히 시간을 많이 끌고요. 그리고 보통 2달 이상 또는 3달 이상 어떤 진행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 없이 이유를 얘기를 안 해요. 이유 없이 진행을 아예 안 해요. 몇 번을. 이런 분들은 거의 100%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파트너로서 나중에 안 좋게 끝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 또한 그런 파트너를 한 2번 정도 만나는데 그분들한테 묶인 돈이 100만 원 이상 단위가 좀 됩니다.